사실 영화 올빼미의 예고편이나 설정들을 보면서는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메인이라는 소재를 이용하는 방법에서는 2019년에 개봉한 인도 영화 블라인드 멜로디가 떠올랐고, 예고편에 등장한 장면 중 침을 눈앞에 가져가는 장면은 미션 임파서블 2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즉 영화의 주요 소재나 예고편의 주요 장면이 이미 다른 영화에서 봐왔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늘 아래 완벽히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영화의 소재나 장면에서 느껴지는 기시감 때문에 큰 기대감이 들지는 않았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죠. 하지만 그런 모습과는 달리 영화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서 가장 크게 실망한 이유는 그동안 한국 영화가 일반 관객들에게 유명하지 않은 영화의 일부를 비슷하게 따라하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빼미를 보면서 느낀 감상은 오히려 해당 장면들을 뭔가 오마주한 느낌, 그리고 그러한 소재들을 보면서 영감을 받은 그런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올빼미만의 개성으로 다루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 주요 내용이 주인공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과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주인공이 맹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매력적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에 주인공이 맹인이라는 설정을 더해서 이야기를 더욱 윤택하게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를 보면서 탄탄한 스토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사건을 키워가는 힘입니다. 영화 초반만 해도 별일 아닌 것으로 보였던 어떤 일들이 점점 사건의 규모가 커져가면서 주인공이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이 관여가 된 사건이 되어버리면서 각 포인트별로 주인공이 갈등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되는데, 이미 커진 사건에서 주인공이 하는 갈등에 몰입감을 주고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바로 탄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영화 올빼미는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하게 흘러갈 수 있는 스토리에 소소한 반전들을 만들어가면서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그 반전이라는 것이 어설프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영화 초반부터 조금씩 구성해 놓은 것을 후반부에 하나씩 걷어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영화 곳곳에 쓸모없는 설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모든 설정들이 자신의 역할이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더불어 영화의 분위기도 잘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화 초반만 하더라도 코미디가 조금 섞여 들어가 있어서 괜히 어설프게 코미디하다가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코미디도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전에 적절한 선에서 커트를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여러 노력들 덕분에 영화를 보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고 극중 사건의 크기도 점점 커지면서 영화의 흐름을 잘 이어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영화는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소비 시간이 긴 콘텐츠입니다. 거기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2시간 동안 이어지기 때문에 흐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도 올빼미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간의 아쉬운 점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영화의 몰입감이나 사건의 스노우볼을 잘 만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왠지 모르게 조금씩 길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뭐 지루함이 느껴진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집중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기도 하고 약간은 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은 그런 잠깐의 생각들이 지배를 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끊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뭐 일부 디테일한 부분에서 그게 흐름을 위해서 조금 뭐 허술한 전개가 있기도 하고, 영화의 주요 설정과 관련해서도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주인공 행동 차이가 조금 심하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매달리기보다는 이러한 설정들을 관객들에게 조금씩 보여주면서 납득이 가능하게끔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빛의 설정과 관련하여서도 영화의 많은 장면들이 빛이 없는 어두운 공간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표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너무 어두워서 극장에서 영상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당한 밝기로 잘 연출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이 조금 오래된 극장의 경우 관람하는 것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영화의 특성상 주로 밤에, 그 중에서도 불을 모두 끈 어두운 공간에서 중요한 장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극장의 시설이 조금만 안 좋으면 어두운 장면이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괜찮은 관을 찾아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안 코믹한 연기를 주로 보여주었던 유해진 배우가 이번에는 비교적 진지한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올빼미에서 류준열 배우보다는 유해진 배우의 연기를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물론 류준열 배우의 연기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극중에서 두 배우가 함께하는 장면이 뭐 그리 많은 것은 아니라서 두 배우의 케미를 기대하고 영화를 관람하신 분들은 조금 실망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은 영화 올빼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리두기가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면서
인해서 극장이 침체되었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줄곧 관객들이 극장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극장에 좋은 영화가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이 딱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리두기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괜찮은 한국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범죄도시 2, 헤어질 결심, 한산용의 출연, 헌트, 인생은 아름다워, 자백, 리멤버,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올빼미까지 나름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한국 영화가 이전보다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 극장계의 기대작도 아바타 물의 길이나 영웅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남은 두 편의 영화가 많은 관객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를 이용한 후원은 채널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저는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